예민수의 경제토크 김기수 주식 더스토리 김기수 대표님과 함께 시장의 주도주에 관한 이야기는 또 했고요. 또 이제 볼만한 섹터 이야기 이런 걸 좀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주도주군은 2차 전지하고 반도체 이죠, 그죠? 섹터 큰 주도주라고 보면. 네. 네. 주도주를 이제 정의를 하면 네. 사실은 주도주는 신고가를 내릴 수 있는 섹터입니다. 그게 뭐 많이 떨어져서 반등하는 부분을 주도 섹터라고는 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삼성전자가 하이닉스가 주도주는 아닙니다. 그런데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는 신고가를 내면서 뭐 한미반도체를 비롯해서 뭐 주성 엔지니어링도 52주 신고가를 내고 하는 흐름 이런 것들은 이제 주도주로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이외에 실적이 기반하지 않은 쪽은 테마 흐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주도주의 개념은 뭐 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요. 대표님하고 저도 좀 다를 수 있는데 보통 시장의 주도주라고 하면 어쨌든 시장의 뭐 이렇게 시장을 이제 전반적으로 그때 이슈가 되고 맞습니다. 주도해 가는 이걸 주도주라고 하고요. 네. 김 대표님 말씀하신 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그 시각적으로 정고점을 돌파하면서 이제 그런 점에서 어쨌든 간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반도체나 2차 전지 얘기는 이번 섹션에서 안 한다는 거죠. 그걸 이제 제껴놓고 볼만한 갈만한 또 주도주가 될 만한 섹터 이야기를 해 주신다고 해서 또 어떤 게 뭡니까 그런 거는? 일단 이제 아까 앵커님 말씀하시기에 이제 매도하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 싫어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하려고 합니다. 로봇 관련주 한번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죠. 이제 어제 12시까지의 모습이니까 그러니까 9월 13일 12시까지의 모습이니까 오늘은 조금 반등을 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어떤 섹터에 있어서 스케줄도 좀 감안을 해야 돼요. 일정. 일정. 왜 무슨 거냐면 두산이 9월 11일 날 이 수요 예측에 들어가면서 장중에 상한가까지 갔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전에 상승 주도 흐름을 보였었던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SPG, 뉴로메카 뭐 로봇 관련주들이 아침에 다 고점을 가다가 윗골을 달았어요. 지금 두산으로 보게 되면 뭐 여러분들이 로봇 관련주가 성장주라는 건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장기 성장은 갖고 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로봇 관련주들이 숫자로 증명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시가총액이 너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1월에서 3월 20일 부근에 1월 달에 로봇 관련주와 AI 소프트웨어가 출발을 하면서 2달 반 동안의 상승을 이뤄냈고 3월 중순에 고점을 치고 약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번에 이 로봇 관련주가 충분한 2, 4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충분한 조정을 거친 이후에 다시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이번 타이밍에 저는 이쪽 이 매도 타이밍을 잘 보셔야 된다라는 쪽입니다. 왜냐하면 9월 21일, 22일 청약이 있으니까 청약은 흥행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21일, 22일 요 타임 부분까지 두산을 조금 더 반등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 타이밍이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SPG 이런 종목들의 쌍봉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정리하고 그리고 실적 발표 다 끝나고 내년 10월, 11월 중순 정도의 로봇 관련주를 다시 관심 갖자라는 걸로 로봇 관련주를 들고 계신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제 개인적인 판단은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좋습니다. 사실은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올랐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뭐 시총 2조 원 넘었을 때 우리가 깜짝 놀랐는데 시총에 4조 원 가지 않았어요? 지금 3조 8천억인데? 사실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삼성이 투자한다 또 LG가 투자한다 하나가 투자한다 거기에 이제 두산까지 자 그러면 이제 대부분의 대기업들이 다 투자한다는 그 흐름까지를 다 끌고 왔으니까 그죠? 뭐 나중에 또 누가 투자하려나요? 우리 앵커님이 투자하시면 올라가려나요? 그래서 지금 너무 과하게 올라왔다. 그다음에 이제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 뉴스가 이슈머리를 하고 뉴스가 막 나오고 오늘도 그 기사 나왔어요. 이제 다음 달에 두산 로보틱스 상장하면서 뭐 실적도 좋을 거고 뭐 좋은 뉴스들이 막 뿜뿜 나오는 거는 그 뉴스 나올 때가 고점이에요. 그때가 살 때가 아니라 그죠. 하다못해 조선일보에도 두산 로보틱스 상장하는 이야기가 대문짝만 나오더라고요. 적어도 살 때는 아니에요. 그게 뉴스가 막 뭉쳐 나올 때가 살 때가 아닌 게 아니라 팔 때입니다. 그렇죠. 엄밀하게 보면. 근데
우리가 그걸 몇 번 이렇게 그런 경험을 하면서도 또 막 현혹된다고 그죠? 막 올라가면 그죠? 계속 갈 것 같으니까. 오케이, 로봇은 그 정도 됐고요. 어쨌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숫자 나오는 데가 많지 않고 오히려 팔았다가 조정이 오면 다시 살 기회를 줄 수 있을 거고 로봇은 그죠? 성장 산업은 맞으니까 말씀하신 그래서 것처럼. 타이밍상으로 보게 되면 이제 9월 중순 매도하고 11월 중순 정도에 로봇을 다시 관심 갖자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말씀해 줄 게 송배전망, 전력기기, 변압기 이쪽도 잘 가다가 최근에 좀 조정을 좀 받고 다시 가려는 타이밍이죠. 네,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네네. 지금은 이제 이 부분이죠. 네. 이 지금 미국 제조업 생산은 2022년 11월 이후 정체 또는 부진. 그래서 제조업 경기는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미국에서. 그런데 이 건설 시장에서 주택 투자는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데 비주택 건설 투자 이 부분은 급성장을 하고 있어요. 이제 이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게 4월 달에 이 HD 현대일렉트릭이나 LX 일렉트릭, 효성중공업, 재룡전기 다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되는데 이 우리가 에너지 생산 쪽에만 사실 관심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올해의 이 유통 송배전망이 엄청나게 이 관심을 갖고 있고 지금 미국 전력망이 여기 이제 내용 보시면 미국 전력망 중에서 이 노후 교체해야 될 부분이 계속 다가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큰 흐름들을 바라보게 되면 지금 4월 달부터 7월 달까지 세게 올랐거든요. 송배전망 업체들의 월봉을 한번 보시면 전부 다 올랐습니다. 더블이 다 났으니까. 그리고 나서 지금 8월과 9월 월봉으로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때가 매수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죠. 송배전망 변압기 쪽은 지금 조정받고 매수 기회다. 네. 예. 기간 사실 가격 조정은 크게 나오진 않았고요. 기간 조정을 좀 조금 거쳤습니다. 기간 조정이 한 달 반 정도 지났고 그리고 가격 조정도 한 20% 고점 대비 15%에서 20% 조정을 보이고 있으니까 뭐 충분히 받은 거고 그런 가운데에서 이런 유형의 종목 부분들은 우리가 경기에 무관하게 상승할 수 있는 흐름 부분이고 또 이제 다른 여타 섹터보다 요란하지 않게 움직이기 때문에 관심 가지셔도 충분하다. 그래서 추석 전에는 저는 사서 갖고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LS 일렉트릭, 재룡전기. 네. 맞죠? 네. 관심권에 둬야 될 그 중에 기업들이. 이제 저는 이제 한 종목이 우리 회원님들이 보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종목은 말씀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죠? 알겠습니다. 변압기 송배전망은 조정을 매수 기회로 주셨고 시원시원해 좋습니다. 그다음에 자율주행이 현대차가 지난번에 뭐 80km 3단계 자율한다 그러면서 한번 반짝 올랐다가 그죠? 연속성을 좀 못 가지는 것 같다가 그 테슬라가 슈퍼컴퓨터 얘기하면서 또 올랐는데 변동성 심하게 나타나거든요. 자율주행 어떻게 봐야 되는지 또 그거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자율주행이 안 된다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내년에는 이제 차량용 반도체 봐야 된다는데 문제는 이제 그 중에 어떤 게 진짜 찐이냐, 그죠? 뭘 봐야 되느냐 이게 더 관심사잖아요. 자율주행 얘기해 주십시오. 자, 이제 우리가 제가 이제 그 3월 23일 날 나왔을 때 도표 이거 보여드렸던 걸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해를 할 필요가 있으니까 SDV라고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하이클 요게 이제 소프트웨어가 설계 중심이 되는 자동차로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요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하고 이 국내 유일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은 현대오토에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12만 원에서 10만 원 와락내락하면서 그 지겨웠어요. 그렇죠. 지금 인내심을 갖게 했죠. 그런데 그러다가 튀니까 뭐 24만 원까지 다이렉트로 와서 그러니까요. 따블이 났습니다. 이 종목도 관련 내용들을 잘 보시면 클라우드 기반 차량 연동 서비스와 이 자율주행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실적도 양호하고 그리고 대주주 보유 물량이 80%가 되기 때문에 유통 물량이 적고 그런 가운데에서 지금 차량 소프트웨어 플랫폼 부분에 있어서 2개 차종밖에 적용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계속해서 해서 내년까지 한 30여 차종으로 늘어납니다. 그럼 매출과 영업이익이 당연히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말씀을 드렸었던 거거든요. 그런 이 미래 모빌리티 전략 내에서 현대차, 기아 이
그룹 내에서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현대오토웨이브의 연간 실적이나 이런 흐름들을 보더라도 아주 양호하기 때문에 이 구독형 매출 구조로 또 갈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하면 현대오토웨이브가 너무너무 매력적입니다. 너무너무 매력적인데 지금 3일 조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주가는 세게 올라가면 일정 정도 조정을 보이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13만 원을 돌파하면서 장기 박스권을 돌파를 해서 그 따블인 26만 원, 24만 원 라인 부분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19만 원 내외의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18만 원 이하로 들어오시면 매수하셔도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와 연관돼서 꼭 이제 현대오토웨이브만 이 현대차의 자율주행과 연관돼서 한 부분은 아니고 거기에 이제 텔레칩스나 네. RS 오토메이션 근데 이런 종목 부분들은 시가총액이 좀 너무 작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공개적으로는 잘 말씀드리지는 않고요. 큰 종목만 방송에서는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메인은 어쨌든 현대오토웨이보다 네. 편하다는 말씀은 이제 좀 크게 그죠 대형주니까 예.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자산이 지점에서. 크신 분들. 그러니까 네. 물론 이제 스타일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텔레칩스나 그다음에 또 이번 주에 지금 급등락했던 종목이 또 뭐였더라 퓨런티어 그죠 뭐 이런 네. 거 종목들 뭐 칩셋 미디어 이런 거 그죠 네. 이런 거 그런 것도 나쁘다는 건 아니고 그죠 텔레칩스나 칩셋 미디어는 회사도 내용도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은 뭐 관심 갖고 보셔도 됩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크게 현대오토웨이브 쪽으로 로봇은 단기적으로 좀 팔아줄 시점 송배전망 변압기는 매수 가능 자율주행도 여전히 좋다. 그러면 이제 현대오토웨이브 같은 경우는 사실 기다가 급등했지만 그게 이제 이 회사의 실적과 체력과 미래를 단기로 다 반영한 게 아니다. 이제 시작이 될 게 이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섹터는 이 정도만 얘기해 주실 거죠? 예, 뭐 다른 쪽 라인 부분도 할 건 많지만 할 건 많지만 욕심 좀 버리고 우리도 네, 네. 그렇습니다. 또 다음에 오실 때 못다한 이야기들은 오늘 제일 궁금한 건 어쨌든 간에 2차 전지일 거예요. 사람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그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좀 흔들릴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이제 아파트에서 딱 얘기를 해 주셔가지고 좋고요. 예. 로봇 송배전만 자율주행. AI는 빠졌는데요. AI. 자 AI 관련해서 이제 AI 의료기기 1분 내지 2분만 얘기하죠. 누니까 예. 뷰노 이게 이제 주도 흐름인데 이쪽도 사실은 실적 시즌이 가까우잖아요. 로봇과 비슷한 개념으로 로봇과 아까 비슷한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겠습니다. 그 얘기 좀 이해하실 거예요. 뭐 AI가 나쁘다, 로봇이 나쁘다 이게 아니고 그죠? 투자는 결국은 여러 가지가 실적, 이슈, 일정 뭐 이런 게 다 포함되는데 그죠? 그리고 기술적 분석 그걸 포함했을 때 지금이 살 때냐, 팔 때냐, 모을 때냐 이걸 보면 그죠? 로봇이나 AI는 좀 부담스럽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시간이 아쉬워서 다 못담이 있지만 다음 기회를 기약하면서 김기수 대표님과 인사를 드려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